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제가 전달을 못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급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HLB하고 생명과학하고 파워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종목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이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제약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혹시 그쪽으로 또 그러니까 제약 쪽으로 투자를 하실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좀 강하게 그렇게 좀 표현할 수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그냥 좀 교만하게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교만하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면 어제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나는 제약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술적이 아니라 뭐 재료를 보시더라도요. 충분히 상승이 이쪽으로 그리고 수급이 이쪽으로 쏠릴 거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어, 교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개인 물량. 그쵸? 그럼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에 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돌파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과 파동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가 제가 매일 지금 HLB처럼 신풍제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이랑 같은 위치예요, 이게. 그리고 음, 단순히 전 고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박스를 이렇게 그려 드렸잖아요. 이 자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면 상승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박스의 흐름에 있어서 이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 최근의 모습이 이래요. 지금 HLB 제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차도 그렇고요. 이전에는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도 이런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 위치에서 돌파만 나오면 바로 급등을 합니다. 그냥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가요. 지금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시간 외에도 0.78% 추가 상승까지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모습으로 보면 다음은 이제 신고가죠. 여기를 이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주가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HLB 보겠습니다. 이미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과학 매도는 안 하죠. 자, 매수를 좀 하죠. 그 다음에 파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생명과학 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지금은 제약바이오다. 지금 자, 이 종목 이름만 봐도 제가 이거 괜히 바꾼 게 아니다. 이게 다 심리적인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개인들이 LB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렸죠.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해서 개인들이 HLB를 올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답답한 흐름.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HLB 제약이 생기기 전에, 상호 변경하기 전에, 자, 제가 있는 얘기,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답한 흐름이다. 그리고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그리고 수급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진다. 조금 터지긴 했죠, 어제. 근데 아쉽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보겠습니다. 다시 제약을 가볼게요. LB에서 또 생명과학에서 수급이 터지지 않으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얘를. 그러니까 LBA 생명과학에서 얘네한테 간다. 이거는 뭐 일로 옮겨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일단은 LB나 생명과학 쪽으로 가야 할 수급, 제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결론이 LB하고 생명과학, 개인 투자자 말고 다른 누군가, 주가의 뭐 큰손, 뭐 세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아니에요. 상승 전. 그리고 이게 다 어느 정도 좀 짜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HLB 생명과학을 제가 지금 1년 동안 계속 1년 넘게 분석을 계속하면서, 자, 기술적 분석만 지금 하고는 있지만 지금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HLB를 통해서 수익이 잘 안 나는데 제약을 지금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제약으로 가는데 이 제약 쪽으로 가서 어떻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 안간이 못하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HLB라는 종목에 관련된 수급은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수급을 봐야 되고 수급이 터져야 되는데 왜 안 터진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만큼의 수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는데 다른 외적인 데에서 투자금이 이렇게 들어와서 LB, 생명과학, 파워, 그 다음에 뭐 제약,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약이 생기면서 어떻게 못 간다. 제약만 가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죠. 지금 보면 늘어나지 않은 기존에 있었던 수급, 예,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에이프로젠을 비교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비교해드린 이유가 다 있죠. 에이프로젠도 수급이 어떻게 변동이 생기면서 에이프로젠에서도 새 종목에서 어떻게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못 가고 뒤따라갔다가 따로따로,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다른 이슈가 각자 가고,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예, 엇박자 타면서 우리가 매매를 잘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단순히 제가 지금, 네, 기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으로 보고 주가의 흐름과 이제 심리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워낙 좋아요. 워낙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저도 역시 뭐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갈지 빠질지는 모르죠. 결론이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오늘 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상승이 나왔을 때 HLB와 생명과학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결정적인 수급이 이렇게 터졌을 때 HLB 제약, HLB랑 생명과 어떻죠? 모양이 이래요 지금. 다른 종목보다도 못 올라간 이런 상황이죠. 제약이 이렇게 가는데 지금 HLB 투자자분들께서 자, 이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LB 또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미래 성장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그것도 중요하다. 제가 기업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업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기업을 보잖아요. 이 기업을 보면 차트만 갖고 얘기하는 제가 오히려 기업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 분석이라는 게 얘네가 뭘 만들어서 뭐 해서 수익 이런 단순히 그거 갖고서는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LB가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 보여지지 않는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기업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수를 하는데 물론 봅니다. 이걸 안 본다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자 보세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HLB가 못 간다 안 간다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안 가잖아요. 지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올린지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때 HLB의 기업적으로 올렸다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기업적인 게 아니라 광고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말 그대로 HLB가 뭘 한다 라는 광고. 그래서 지금 누가 개인들이 여기 진짜 이 기업이 좋다라고 하면 그죠? 뭐 기관 쪽, 뭐 연기금 아니면 뭐 많지 않습니까? 이 기관 쪽에서 걔네들이 계속 끌어올려 줘야 돼요. 외인. 물론 얘네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는 건 누구다? 기관이다? 외인이다? 아니죠.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가지고서 기업 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수급이 왜 중요하는지 제가 자꾸 여기에서 뭐 차트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했던 건 수급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다 이유가 있다. 왜 제가 수급을 말씀을 드리는지를.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못 간다. 제가 결론을 딱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약 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 그쵸? 그 제약에서 또 뒤늦게 이거를 갈아탄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봉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매수죠. 양봉 나올 때 매도 익절하고 지금 짧게 계속 끊어 나간다는 거죠. 누가? 개인이.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보면 제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인은 몰리고 있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